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속실 제연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시는,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자동 폐쇄 장치죠. 자동 폐쇄 장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 건 아닌데 좀 문의 주시는 경우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물어보신 분이 좀 계셔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속실 제연 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뭐 화재 안전 기준에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도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그냥 부속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냥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던 얘는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의 특피, 부속실인 경우와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승 승강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계단실을 가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가압하는 경우로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능 위주가 아니고 일반적인 설계만 하는 경우에는 계단실 가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되게 보기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설계에선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폐쇄 장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출입문이 닫히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자동 폐쇄 장치인 건 맞는데, 이 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창문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단을 하나 그려볼까요? 계단이 이렇게 있고 계단 쪽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뭐 특별 피난 계단에 부속실이 있고 실이 이렇게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계단에 비해 옥내 우리 거실이 좀 작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봐볼게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가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피난하고 나서 이 문이 닫혀야 되는데 잘 안 닫힌다는 거죠. 우리가 닫혀야만 우리가 이 옥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가 계단 쪽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급기 댐퍼를 설치해서 바람을 밀어놓고 있는데, 이 바람이 여기에 압력을 올려줘서 우리가 이것을 급기 가압 설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자동 폐쇄 장치가 이렇게 그냥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해서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이 문의들 하는 얘기와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창문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봐볼게요. 뭐 이거는 각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층마다 환기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열리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열리든 뭐 프로젝트 창이든 열리는 경우라면 우리가 여기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설치를 안 해도 성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기본 설계 방식에서는 다 이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문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반 3D로 그려보면, 아이소메트릭 느낌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좀 크게 그릴까요? 계단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부속실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여기 문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단실로 나가는 또 문이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계단실이 이렇게 있겠죠. 뭐 그냥 제가 요거는 좀 3D로 그리기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자동차 조절 댐퍼라는 걸 설치해서 바람을 이렇게 밀어넣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유입돼야 되는 이 풍량, 이 방연 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설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명칭이 좀 바뀌었었는데 그냥 제 임의로 우리가 방연 풍량이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충량이라는 것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출입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게 동작을 했으면 화재시지만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이 밀폐 상태에서는 이 안의 압력을 우리가
법대로 말씀드리면 12.5파스칼 또는 40파스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게 되는데, 여기에 실내의 압력이 PA라고 하고 옥내가 PB라고 봤을 때 PA의 압력이 올라가면 이 출입문을 통해서 바람이 누설이 된다는 거죠. 그럼 누설이 되면 이 압력이 다시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누설되는 요 어떤 특정한 풍량만큼 우리가 계속 바람을 밀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설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피난하기 위해서 이 출입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보충량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방염풍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누설량을 넣어주고 있었으니까 요거보다 좀 더 넣어줘서 우리가 방염풍량이라는 것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염풍량이란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0.5m/s 또는 0.7m/s의 방염풍속을 만족시키는 풍량을 말합니다. 제가 왜 풍량이라고 말했냐면, 출입문이 커지면 풍량은 커지겠죠? 어차피 우리는 법에서 속도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나는 분명히 부속실을 가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계단실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단실을 그냥 내부 계단은 지우고 이렇게 있다고 봐볼게요. 샤프트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여기에 창문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열렸다고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누설량은 양쪽으로 보통 다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문이 두 개니까 바람이 양쪽으로 다 새나가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설량으로 나가는 양이 약 10씩이라고 봐볼게요. 10씩. 그러면 우리가 설계값을 계산할 때 이 누설량은 20으로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층은 여러 개니까 좀 더 복잡하게 합쳐지게 되겠지만 하나층만 가지고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입문을 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염풍량이 나가야 되는 게 100이라고 봐보겠습니다.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로 바람이 밀어나가야 되는 게 100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이게 방염풍속 0.7m/s를 만족시키는 풍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보충량을 총 나가야 되는 게 100이었으니까 보통 80으로 설계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급기 댐퍼에서 밀어넣는 풍량을 우리는 100이라는 값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 완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그렇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100도 이쪽만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이쪽으로도 100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보충량은 사실상 방염풍량이 100이 아니고 양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으로서 설계를 해줘야 돼서 보충량을 원래 180을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설계는 한쪽 문으로만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이 계단실은 우리가 밀폐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하는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밀폐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즉 말하는 우리가 계단실로는 바람이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옥내로만 바람이 나간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설량은 왜 계단실로도 나간다고 보나요? 우리가 여기가 밀폐 상태라는 건 이 부속실의 압력이 아까 PA였죠. 이 계단실의 압력이 PS라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압력이 동등해져야 바람이 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요. 또 이 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처음엔 낮은 압력에서 각 층에서 이 부속실에서 누설량이 빠져나가서 이 계단실을 채워줘야 하니까 누설량은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충량은 그때 가서는 밀폐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다던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애초에 TAB를 한다던가요, 이 바람에 대해 성능을 확보할 때 우린 방염풍속을 옥내로 나가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계단실의 창문이 만약에 다 열려 있다면 얘와 옥내로 면하는 출입문 1번 출입문과 2번 출입문을 모두 열었을 땐 사실 바람이 양쪽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옥내로 면하는 출입문의 풍량인 10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게 100이 아니고 1로도 나가는 게 100이니까 얘는 원래 200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설계는 200으로 하지 않고 다 100으로 나오게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단서를 보고 따라서 해서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 애초에 우리가 계단실로는 방염풍량이 나가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설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항상 자동 폐쇄 장치가 창문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꼭 설치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능이 나온다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래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고, 창문은 항상 닫힐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꼭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뭐냐면 계단실로 나가는 방염풍량도 여기다가 다 보정을 해줘서 얘를 200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 계단실에 있는 창문을 의미하는 거지, 이 출입문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그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안 쓰는 용어지만 우리는 밀폐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단실 쪽으로는 방염 풍량이 나가지 않도록 이 계단실을 항상 최대한 밀폐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물론 피난 시에 그 피난층에서 출입문이 열리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점은 더 많지만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의 컨셉은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또 어떤 걸 많이 고민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이기 때문에 계단실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냥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일 때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상용 승강기가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 좀 애매하군요. 이렇게 비상용 승강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비상용 승강장을 가는 길이고, 이쪽이 계단실이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쪽이 거실이 이렇게 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급기 댐퍼를 설치해서 여기에 비상용 승강장에 바람을 유입하고 있을 겁니다. 이쁘게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릴까요? 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고 그냥 피난 계단이나 직통 계단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상황이에요. 좀 어중간한 좀 작은 규모에선 이런 형태의 구성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야만 계단실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도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는 지금 비상용 승강기에 승강장 재현 설비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재현. 근데 이런 경우에 얘가 만약에 이 계단실에 창문이 있다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요게 있다면 나는 비상용 승강기를 재현하는 건데 왜 계단실에 자동 폐쇄 장치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실 수 있는데요. 얘도 아까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불어넣고 있는 이 바람의 양은 우리가 최대 요 옥내 거실로 나가는 방염 풍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이 방염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풍량만큼만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우리가 방염 풍속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계단실을 아까와 똑같이 완전한 밀폐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도 자동 폐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소방 전기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고,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